자, 수열 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내신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포지션일 거고 아마 기말고사 치면은 반 정도는 다 수열 문제일 겁니다. 반 정도는 수열 문제고 반은 그래프 문제일 겁니다. 그냥 반반이고 거기 활용 문제 막 몇 개씩 끼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단원 구성부터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은 규칙성을 가진 친구가 수열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규칙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식이 수식으로만 나타내진 게 수열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규칙성은 건너뛰어가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1, 2, 3, 4 하면 별이 5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모가 그지? 이런 규칙성이 있는 친구도 있고 2, 4, 8, 16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가 30이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친구를 1, 2, 3, 4, 4, 5, 6, 8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열이 합쳐져 있을 수도 있어. 이래도 얘는 수열 맞습니다. 오케이? 이 규칙적인 성향이 드문드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 나타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면 전체 식이 이제 수열로만 꼭 잡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4년마다 뭐가 찾아와 윤달이 찾아오지 그것 또한 규칙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맞지?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면 꼭 전체적인 수식이 규칙성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일단 전체적인 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게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등비 수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하지 귀납 파트라고 하지. 자,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일단 내신 포지션을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가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여기 들은 내용이 거의 다수의 내용이고 요거 이외에는 시험이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내신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범위 안에 선생님 저희 정화식 안 들어간대요 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내신에서는 크게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두 파트와 그리고 낮은 한 파트가 있어. 근데 거꾸로 수능에서는 얘가 100%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연속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나옵니다. 이 100% 출제되는 이 유형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능에서 지금 제일 고난도 문제가 5문항이 배치가 돼 있어. 수원 2개, 수투 2개, 미적 1개. 근데 뭐 너네 입장에서는 둘둘둘이라고 봐도 돼. 왜냐면은 이 미적 2문항도 다 어려울 거니까. 해서 이 2문항 중에 한 문항이야. 그럼 거의 맞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애들이 틀려요.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틀리냐면 이 친구는 보통 6개월 준비하는데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오케이 한 문제를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하는데 6개월 준비해서 작년 3학년 3 친구가 있었는데 그 3 친구 다 틀렸어요. 그 친구들도 학교에서 내노란 1, 2등급 나인 친구였고 남자의 한 친구는 뭐 3년 내내 거의 1등급이었고요. 여자의 두 친구도 거의 한두 번 빼고는 다 1등급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신에서는. 근데 이 친구 이 점화식 파트 수능 100% 출제되는 이 점화식 유형은 진짜 맞추기 힘듭니다. 까다롭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잡을 수가 있어. 일단은 요거는 또 일요일 수업 때 포지션 넣으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요새 트렌드가 계속 이거다 보니까 여기서 내주면은 좋은데 아마 안 낼 거야. 이거는 비중이 아까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이 친구 부분은 요 두 문항이 아니고
요거 외적 문항 한 6문항 정도가 있어요. 6문항. 여기 안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도 이제 중킬 다음으로 이제 진짜 찐 기본 문제가 있고 몸뚱이 문제가 있고 중킬 문항이 있는데 몸뚱이 문항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오케이? 엄청 올라가져 있거든. 너네도 지금 모의고사에서 체감하는 친구도 있고 안 체감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고3 되면 체감이 딱 돼요. 10번 들어가면 어렵다. 갑자기 예전에는 한 17번 그래도 16번까지는 풀만 했어. 거의 30분 만에 쫙 밀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17번 때가 아니라 10번 때부터 난이도가 부쩍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항 난이도가 여기에 중상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포지션도 들어있고. 근데 반면에 여기에 출제됐던 것들이 내신에서 출제된 포지션이 여기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대표적으로 이제 안 나오는 것들이 등비수열 파트에서 내신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파트로 원리합계라고 파트가 있어요. 원리합계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맥시멈 3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신 문제에서 학교생이 원리합계는 내신에 자주 내거든요. 이게 수능에선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좀 괴리감이 있는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구성을 한번 봤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내신 위주로만 이렇게 2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두막까지 갈게요. 빨간색이 맞아요. 안내. 자,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랑 등차 수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 알겠지?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수열과 함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정의역 차이일 뿐이야. 무슨 말이냐? 1차 함수가 직선이었다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은 뭐만 추가된 거냐? 정의역에 자연수란 조건만 들어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1차 함수는 또로로록 요 직선이었다 하면은 등차 수열은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3일 때 함수값만 나타내는 이렇게 점으로 된 그래프다 해도 뭐 이해가 빠르겠죠. 되지. 그래서 얘는 점으로 된 그래프라고 보면 되고 1차 함수는 직선이었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 등차 수열 정의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 정의부터 들어갈게. 이 정의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건데 등차 수열의 제일 기본적인 성향은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게 등차 수열의 기본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AN과 AN 플러스 1은 현재항 또는 전항 그리고 얘는 후항 즉 연속된 두 항에서 후항에서 전항 그러니까 뒷항에서 앞항을 빼면은 일정한 수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 이 친구는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 정의 수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통해서 알 수 있는 값, 요 D라는 거는 어떤 친구냐면 등 간격이라고 보면 돼. 자, 대표적인 등차 수열을 나타내 볼게. 1, 4, 7, 10.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니? 13이라는 거 유추할 수 있겠지. 이때 커지는 일정한 수치가 현재 칠판에 적혀져 있는 D라는 수치예요. 알겠지? 그래서 D가 현재 뭐다?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 D라는 친구는 앞으로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차. 됐죠? 자, 공차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느냐? 0일 수도 있어. 0이어도 상관없어. 그럼 0이 되면은 모든 항이 어떤 수가 되겠니? 다 똑같은 수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은 우리가 A1, 그러니까 아래 첨자가 첫 번째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A2, A3, A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래 첨자는 몇 번째라는 친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있는데 0번째는 없어. 알겠지? 그 부분이 바로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맥락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자연수적으로 아래 첨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얘가 A1, A2, A3, A4가 되는 거 맨키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이때 A1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A로 표현하기도 해요. A1을 A로 표현하는 건 모든 수열 공통이고 첫 항은 A로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어. 헤드, A 땄습니다. 그러니까 앞이다. 앞항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A1은 A고 A2는 A에서 D만큼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D. A3는 여기서 또 D만큼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2D. A4는 또 A에서 D만큼 여기서 D만큼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A3 그러니까 A4는 A 플러스 3D가 되겠죠. 되지?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냐면 아래 첨자보다 D의 개수가 1씩 작은 거 확인이 되지. 맞지? 그러면 n번째 항을 나타낸다면 AN은 A 플러스 1만큼 작아야 되니까 n-1D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초항 플러스 n-1D라는 구성을 가진 친구고 이 친구가 우리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 두 번째 나옵니다. 일반항이라 불러요. 일반항.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성질들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야. 확인되지? 맞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야. 맞죠? 이 성질을 뭐라고 하냐?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항. 즉,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즉,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의 3항의 관계는 두 개 더하면 센터 몇 배다? 두 배다.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연산적인 부분 한번 보여줄게. 자, A2가 5라고 나와 있고 A4가 뭐 가령 9라고 나와 있다 치자.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항이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A2는 뭡니까? A 플러스 D고요. 드디어 왔네. 앉아 앞에. A 플러스 D고요. A4는 A 플러스 3D입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2D는 4라는 거. D가 2. 그러면 D가 2면은 A가 3 되겠다. 그지? 그래서, A는 3, D는 2니까 일반항 공식 적용하면 초항 자리, 공차 자리 집어넣어서 3 플러스 n-1D 정리해주면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이해되지?
미리 방지하자. 미리 사전에. 자, 해서 등차 수열의 제일 베이직한 부분들 설명했고, 요거는 우리 저번에 뭐 선행 뺄 때 다들 들었으니까 상기시킬 겸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타는 거는 수능 기름기는 싹 빼고 내신형으로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우리가 이 친구 조건이 어떻게도 달라지냐면 a n 플러스 2 빼기 a n이 3이다 하면은 요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까? 요거는 얘는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간격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늘어났게 됐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야. 아니지만 등차 수열이랑 유사한 성질은 가져. 무슨 말이냐? A1, A2, A3, A4, A5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가 3이라는 건 이렇게 30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요렇게 30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홀수 번째 항은 홀수 번째 항끼리 따로 놀고 짝수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끼리 따로 논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가령 얘가 1이었으면 1, 4, 10 이렇게 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2였으면 2, 5,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홀수 번째 항들은 등차 수열이 되고 짝수 번째 항들은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얘가 몇 칸 차이 나야 돼? 한 칸 차이 나야 돼. 한 칸 차이 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두 칸 차이 나게 수식을 바꾸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홀수 항끼리만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이렇게 맞지? 짝수 항끼리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다. 이해되니? 됐죠? 자, 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등차 수열 정의 수식은 공차를 나타내는 친구고 이 친구가 살짝 변형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다음 자, 등차 중항 부분 조금 잡고 갈게. 등차 중항 부분은 우리가 등차 중항이 뭐냐라고 하면 이 수식이 아니라 3항 중에 센터항이 등차 중항입니다. 얘가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3항 중에 센터항이 등차 중항입니다. 알겠죠? 가령 1, 네모, 5 돼 있으면은 등차 중항이 네모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등차 수열인가 센터는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등차 중항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하면은 꼭 연속된 3항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만큼은 아니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을 심플한 걸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자, 등차 중항이라는 의미는 밸런스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하면 센터 두 배라 할 수 있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렇게 센터 두 배라 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걸 확장시켜서 A3 플러스 A10은요 11은요 2A7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뭔가 특징 보이나? 3과 11의 중항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꼭 그림을 안 그려도 A1과 A5가 A3가 중항인 거 맹키로 오케이? 이 중항이라는 성질은 꼭 연속된 3항의 관계만큼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보다시피 다시 요거 리딩 해보면 요거 두 개의 등차 중항이 7이다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접수했지? 다음
등차 수열 다음 성질 한번 볼게. 등차 중앙 다음 성질. 요거 두 개의 합은 요거 두 개의 합과 어때요? 같지? 맞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항이 홀수 개일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짝수 개일 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A1 더하기 A4는 A2 더하기 A3 이거 두 개 더한 건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고. 오케이? 자, 접수했죠? 특징을 얘기하면 이거 두 개의 합과 요거 두 개의 합이 어때? 같지? 맞지? 자, 적용해 볼게. A3 플러스 A11은 A8 플러스 A 얼마다가 맞을까? 봐봐. 3이야. 11이야. 8이야. 얼마? 6이 와야 된다는 거지. 계산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A2가 있으면 요렇게 나타내고 A4가 있으면 요렇게 나타내고 하잖아. 그지?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데 안 해도 보인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돼? 그래서 항이 홀수계일 때 이렇게 등차 중앙이 적용되는 모습과 항이 짝수계일 때 등차 중앙이 적용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합이 14, 합이 1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이 밸런스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정확한 수식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A1, A2, A3가 있고 그리고 A8, A9, A10이 만약에 뭐 18이라 하자. 맞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거랑 요거 두 개 합친 거랑 요거 두 개 합친 거랑 모두 다 어떻다라고 할 수 있다?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유는 왜? 아래 첨자의 합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11이지. 맞지? 요것도 11이죠. 맞죠? 요것도 뭐다? 더하면 11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차 중앙은 아래 첨자의 합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되지? 그리고 3항의 등차 수열일 때는 아래 첨자의 평균. 당연히 이때는 뭐가 앞에 붙어 있어야겠니? 대가리에. 이가 꼭 있어야 되겠지. 되지? 그래서 요 A 타입이랑 요 B 타입은 써놓으면 연산이 줄어드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됐죠? 다음 4번 자, 부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한 번만 더 소환할게. 1, 2, 3, 5, 7, 9, 11, 13, 15, 17 땡땡땡땡. 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부분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렇게 봐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알겠죠? 또 얘가 두 개씩 더한 것들도 무슨 수열이 되느냐? 등차 수열이 됩니다. 오케이. 즉 균등하게 잘라서 더해주기만 하면은 등차 수열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신에서 잘 나오는 타입이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뭐 1이고 A11부터 A20까지의 합이 3이고 A21부터 A30까지의 합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더했니?
10개씩 똑같이 더했지. 맞지? 10개씩 똑같이 더한 것도 등차 수열이라 할 수 있다 얘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접수했니? 이해돼? 그러니까 셈이 아까 2개씩 더했잖아. 2개씩 더해도 등차 수열이 되면 4개씩 더하든 10개씩 더하든 100개씩 더하든 똑같이 균등하게만 개수를 잘라서 더해주면 등차 수열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다음. 자, AN의 공차가 만약에 D면요. AEN의 공차는 얘들아 뭘까요? 두 칸씩 같다는 소리지. 맞지? 얘가 공차가 원래 얼마야? 2지. 근데 얘가 두 칸씩 가면은 공차가 몇 배가 되겠니? 당근 2배가 되겠지. 맞지? 즉 이놈의 부분 수열이거든요. 두 칸씩 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2D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A3N이면 공차가 뭐가 된다? 3D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지? 자, 그리고 AN 더하기 AN 플러스 1 2AN AN 플러스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 더한 거. 자, 얘네들의 공차를 한번 조사해 볼게 얘들아. AN은 등차 수열이야, 그지? 맞지? 공차가 얼마냐? D입니다. AN 플러스 1도 등차 수열이라 하면 둘 다 공차는 D입니다. 오케이? 왜 얘도 D고 얘도 D냐면 보세요. 얘를 처음부터 보면 공차 얼마입니까? 2지. 다음 항부터 봐도 공차는 뭡니까? 2지. 그럼 얘도 공차가 2고 얘도 공차가 2면 합한 거는 공차가 뭐가 돼야 맞겠니? 4가 돼야 맞아. 즉 등차 수열은 더하면은 공차끼리에 뭐가 만들어지냐? 합이 만들어집니다. 접수하세요. 되지? 그러면은 요거 2배 했다는 느낌도 당연히 원래는 공차가 D면은 2배 했기 때문에 얘는 공차가 2D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AN과 BN이 있다. 이놈의 공차가 D1이고 이놈의 공차가 D2지.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하면은 공차가 뭐가 된다는 거야? D1 플러스 D2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뭐가 돼야 맞겠니? 얘도 D고 얘도 D고 얘도 D잖아, 그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차가 뭐가 된다? 3D가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심플해. 딱 보면은 공차가 바로 눈에 보이는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다음. 자,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고, 등차 수열의 합 부분 한번 볼게. 자, 다음 섹션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 얘기 나올 때 빠지지 않는 친구가 누구냐? 가우스죠? 맞지? 가우스가 초등학생 때 뭐 1부터 100까지를 뭐 10초 만에 더했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도 뭐 금세도 할 수 있어요. 자, 너 뭐니 지금? 이 친구를 더 할 거야. 이 친구를 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얘를 뒤집어서 한 번 더 적어. 오케이. 그래서 뒤집어서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러면 11, 9, 7, 5, 3,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렇게 더하면 합이 어떻게 되는 거 확인됩니까? 같은 거 확인되지? 맞지?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을 구하는 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의 기본 모티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블럭과 요걸 뒤집어 놓은, 얘를 뒤집어 놓은 무슨 블럭?
요 블럭을 이렇게 더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으로 넓이를 더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더하고 싶은 친구보다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졌으니까 나누기 뭐가 붙는다? 2가 붙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증명해 볼게. 자, A1, A2, A3, 땡땡땡, N1까지 더해 볼 겁니다. 됐죠? N1까지의 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SN으로 표기합니다. SN은 썸의 S, 이니셜 딴 거고, 그리고 N1까지 더하겠다. 1항부터 N1까지 더하겠다는 기호고, 이 SN은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N1까지의 합으로 공용적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뒤집어서 적어주면은 얘가 AN, AN-1, 그리고 얘가 A1. 그러면 위아래 더하면 합이 어떻게 되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똑같은 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A1 더하기 AN에 나누기 2. 뭉탱이가 몇 개 있니? N개 있겠지? 곱하기 N이 붙는 거지. 선생님 나누기 2는 왜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걸 몇 번 더 했니? 두 번 더 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 최초에 우리가 구하고 싶던 게 남는다. 알겠죠? 자, 그러면 A1은 우리가 뭐로 나타내기로 했어? 날아갔네. A가 표기하기로 했었지, 그지? 그래서 얘는 A로 표기하기로 했었고, 이 친구 일반항은 뭐였니? A 플러스 N-1D 라고 했었죠. 해서 우리가 이 친구 정리를 해주면 자주 외우는 공식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라는 등차수열 메인 공식, 등차수열 합공식 만들어집니다. 등차수열 합공식. 자, 이 공식 쓸 때는 초항과 그리고 공차를 알아야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초항 공차에 대한 공식이고, 그리고 등차수열 합공식은 형태가 토탈 3개가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형태가 이제 대표 형태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거. 근데 내신에서는 많이 쓰는데 수능에서는 잘 안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형태는 뭐냐? 요겁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2분의 초항 더하기 A는 맨 마지막 항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끝항, 끝을 영어로 뭐라고 해? last라고 하지? 그래서 L을 딴 거야. last L자 따서 A 플러스 L 곱하기 N.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 친구는 초항과 끝항을 알 때 쓰는 공식입니다. 초항과 끝항을 알 때 쓰는 공식.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 메인으로 쓰이는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자, 수능에서 메인으로 쓰는 거는 뭐냐? 원래는 등차수열이 쌤이 몇 차 함수라고 했니? 1차 함수라고 했지. 등차수열 1차 함수라 했잖아. 등차수열의 합은 수열로, 그러니까 함수로 나타내면 2차 함수야. 알겠죠? 왜? 여기 n이 한 개 있고요. 여기 n 두 개 있어서 얘는 무조건 2차 함수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성향을 살려서 SN은 그냥 2차식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단, 맨 마지막에 전체에 뭐를 곱해놨니?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없어. 알겠죠? 상수항이 없어. 선생님이 라지 A랑 라지 B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1번, 2번 연습하고 설명해 줄게. 오케이? 일단 1번, 2번 연습 좀 가보자. 자,
1부터 10일까지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구해볼 겁니다. 오케이? 1번, 2번, 3번 써서 선생님 눈으로 더하면은 금방 나오는데요. 그렇지? 뭐 12, 12, 10이니까 뭐 36이겠지. 그죠? 그렇지? 근데 개수가 한 100개, 200개라 생각하고 더하는 거야. 자, 일단은 1번 풀이를 쓰려면 초항과 공차가 필요합니다. 초항은 1이고요. 공차는 얼마 커진 거 확인돼? 2 커진 거 확인되지? 맞지? 그래서 D는 2입니다. 다음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 거 확인돼. 자, 1번 공식 씁니다. 2분의 n의 2a 플러스 n-1b 집어만 넣으면 끝나겠지. 그래서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겠네. 자, 얘는 6개의 항을 더했기 때문에 S6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되지? 자, 이 1번 공식은 다시 강조하지만 공차와 초항 정도는 알아야 씁니다. 알겠지? 아니면 이 셋 중에 2개라도 있어야 돼. 셋 중에 2개라도. 다음. 자, 내신에서 2번 공식은 활용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친구는 초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 항의 개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초항과 끝항을 알아야 쓰는 메인 공식입니까? 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 않아. 알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공식은요 초항과 끝항의 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초항과 끝항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은 일단 이거 계산하고 옆에 보여줄게. 자, 일단 초항, 끝항 보인다, 그지? 그럼 초항 더하기 끝항 하면 12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이렇게 36 똑같이 쓰는 거 확인될 겁니다. 초항 1, 끝항 11, 항의 개수 6개 이렇게 들어간 거 됐죠? 그러면 얘를 쓰는 본격적인 문제 한번 보여줄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쁜 사다리꼴이 있어. 사다리꼴. 여기 뭐 직각 이렇게 표시해볼게. 자, 이 친구가 7이고요. 이 친구가 뭐 101이라고 하자. 이때 이 사다리꼴을 102등분 할 거야. 몇 등분? 102등분. 선생님 102등분이면 되게 애매한 수치네요 라고 하면 그렇지. 자, 102등분을 하면은 얘가 몇 조각이 되겠니 얘들아? 102등분 하면 얘가 몇 조각이 되겠니? 102조각이 되겠지, 시키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102등분 하면은 102조각이 됩니다. 맞지? 3등분 하면은 3조각이 되는 것처럼 102조각이 됐어. 그러면 파란색 살 때는 몇 개 있을까? 102개야, 1개야? 1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뻔하지. 이 첫 번째 선분 길이가 L1, 두 번째 선분 길이가 L2, 마지막 선분 길이가 L101이라고 하면은 자, L1부터 뭐까지 합? L101까지 합을 구하세요. 얘기인 거야. 자, 누가 봐도 파란색 성분은 등차 수열입니다. 알겠죠? 이건 뭐 안 따져봐도 되지. 자, 근데 우리가 L1과 L101을 아니 모르니 자, 이 두 친구 몰라요. 오케이? 구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수는 더럽습니다. 그지? 이때 아까 얘기했던 등차 중앙을 인지를 해봐, 얘들아. 등차 중앙은 쌤이 뭐라고 했니? 아래 첨자가 같으면은 같은 친구라고 했어. 밸런스감을 잘 봐야 돼. 얘네 두 개의 합은 요거 두 개의 합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엄밀히 따지면 존재하지는 않지만 얘가 L0고 얘가 L102가 될 수 있어. 이것도 넣으면은 이 간격 자체는 등간격으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지. 이해돼? 즉 L1 플러스 L101은
L0 플러스 L102랑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 두 개의 합이 뭐다? 108이라 이 소리인 거지. 얘네 즉 108 곱하기 항의 개수 100일 나누기 2. 자 어때? 공식 적용을 했죠. 근데 RPM이나 뭐 다른 문제집 보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놨냐면 항을 빌려줬다가 뺐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더 하려면 얘네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지금 당장은 없어. 그래서 7 더하기 L1 플러스 L2 더하기 땡땡땡 L101 더하기 101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빌려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8을 빼버리는 거거든. 이게 아마 RPM이나 문제집 해설풀이일 거야. 오케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등차 중앙만 잘 활용을 한다면 밑에 풀이 없이 바로 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되지? 다음 3번 공식. 자 3번 공식 얘기를 해주면 3번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공차가 기억하세요. 2A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오늘은 공차가 2A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1랑 2, 그러니까 S1이 1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S2가 4고 얘가 1에 더하면 S3가 9인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이 친구 보면 공차가 얼마인가 알 수 있어. 2인가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차가 2니까 이가 뭐가 됐다? 4가 된 거야. 이해돼? 얘가 공차가 2죠? 아니지. 쏘리. 공차가 2죠? 맞지? 그럼 A는 얼마가 됐다? 1이 된 거야. 그래서 A가 1이 된 거야. 됐죠? 다음 S1이 얼마입니까? 1이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B는 1이다. B 제로 나오네. 요렇게. 여기서 SM 만드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요번에는 A1이 6이고요. A2가 8입니다. SM 만들 겁니다. 알겠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2죠. 맞지? 공차는 2A입니다. 얘가 2라고. 그러면 A는 얼마다? 1인 거야. 그래서 SN은 N제곱 플러스 BN이야. 됐죠? 근데 A1이 내나 실제 뭐랑 같니? S1이랑 같거든요. 맞지? 그러면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되냐? 6 나와야 돼. 그러면 1 대입하면 6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완성하는 방법. 오케이. 자, 물론 그때그때 다 만드는 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종류별로 다 계속 써야 돼. 알겠지? 없지. 덕구만. 자, 다음 갈게요. 자, 지금껏 설명한 거는
AN을 가지고 SN을 만드는 방법 얘기했어요. 그래서 AN을 가지고 있으면 등차수의 합이 SN으로 가는 걸 했는데, 자, 역방향 한번 갈게. 역방향이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내신 시험 나오면 한 등차수열 2문제, 등차수열 합 2문제, 이 정도 밸런스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해서 등차수열 합 거꾸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냐면, 보다시피 SN이 이렇게 덩그러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이제 AN을 만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 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통상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 Sn 빼기 Sn-1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Sn 빼기 Sn-1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Sn은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냐? n항까지의 합입니다. 근데 Sn-1은 1항부터 an-1항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당연히 앞에 가리는 똑같으니까 다 사라지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는다? 맨 마지막 항만 남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Sn 적고 빼기 Sn-1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평평평평 빼버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선생님 계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라고 하면 난 공식을 썼어. 자, 공식 보통 외웁니다. 근데 공식 외우면 이거 몰라도 돼요? 라고 하면은 아니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공식은 등차 수열의 합일 때만 적용이 돼.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일 때라는 거는 기억해라. 2차 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는 거야. 2차 식이고 어디 갔니? 2차 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뭐를? 공식을 쓸 수 있어. 어떤 공식? SN에서 AN으로 백하는 공식. 오케이? 근데 당연히 시험 기간이니까 외워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보통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는 공식이야. 알겠지? 자, 공식은 이러하다. 2an 플러스 b-a. 실제는 미분하고 2차 계수 뺀다는 성질이야. 미분하고 2차 계수.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지, 그지? 그 다음에 2차 계수를 빼시면 돼요. 요렇게. 오케이? 미분하고 2차 계수 빼기. 됐죠? 미분하고 2차 계수 빼기. 언제 쓴다? 2차 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해서 공식 쓰면은 2n 플러스 3 됐지? 이까지 적은 거다. 빼기 2차 계수. 이렇게 머릿속으로 암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학교 내신 테크는 이러합니다. 뭐냐? SN을 줘. 내신 단골 문제나 출제율이 요거는 겁나 높아요. 한 30%인데 요거 주지. 그 다음에 그래, 아직 시금 안 했으니까 요런 거 물어봅니다. 요런 거. 오케이. 어떤 느낌이냐면 SN으로 뭐를 만든다? AN을 만든다. AN을 만들면 밑에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분분수가 일어나는 솔루션으로 갑니다. 알겠죠? 부분분수. 나중에 RPM 풀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오늘은 등차만 해야겠다. 그죠? 이것만이라도 해도 되겠지. 다음 선생님 상수항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수항이 생겼어 얘들아. 상수항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더 이상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야. 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은 아니야. 근데 이거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줄게. 자, 얘가 상수항이 없을 때 A는 요겁니다. 이때 A1부터 차근차근히 적어서 보여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4, 6, 8, 10 요런 느낌이야. 이해되지? 이시 커진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얘가 2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은 AN을 구해볼게. AN은 SN 빼기 SN-1을 하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n-1 제곱 플러스 3n-1 플러스 2가 되겠죠. 재밌는 게 뭐냐면 어차피 2는 애들아 있으나 없으나 사라져. 무슨 말이냐? 얘가 상수항이 있든 없든 공식은 적용돼. 상수항이 있든 없든 일반항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상수항이 있든 없든 일반항은 똑같습니다. 여기 상수항이 없든 있든 상수항이 있든 없든 일반항은 같아요. 보다시피.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차이점은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적용되는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쌤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란 얘기했어요. 맞지?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했어. 근데 내가 여기 n에다가 봐봐. 1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겨? S0가 만들어지지. S0는 수열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S0 할 때 이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는 n이 1이 되면 안 되는 때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1이 아닐 때 적용되는 성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n이 1이 아닐 때니까 n이 2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일반항이라는 거야. 선생님 체감이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봐봐. 요거 비교하면 딱 와. 딱 와. 느낌 와. 뭐냐. 원래는 요거였죠. 맞지? 근데 뭐만 달라지냐면 요거만 달라져. 무슨 말이냐? 이 2는 첫 항에만 영향을 주는 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고 없고 차이는 무슨 차이다? 초항만 다르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친구는 등차수이라 부를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등차수이라 부를 수 없어. 첫 항이 깨졌기 때문에. 이해돼? 첫 항이 나갔기 때문에 등차수열은 안 돼. 그러면 둘째 항부터는 무슨 수위라 할 수 있어? 등차수위라 할 수 있어. 첫 항이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상수항만큼 차이 난다고. 자, 선생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일반항은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일반항은 요렇게만 나타내시면 안 돼요. 요렇게만 나타내면 안 돼. n이 2 이상일 땐 요거야. 그러면 요거는 나타낸 거야. 맞지? 그러면 n이 1일 땐 요거 믿으면 안 돼. 요거 쓰면 안 돼. n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4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1 대입한 거 쓰셔야 돼요. 즉 S1을 써야 돼. 다시 얘기하면
Sn 빼기 Sn-1 연산을 하면은 일반항 AN이 나오는데 이 일반항은 n이 2 이상일 때만 신뢰할 수가 있어 원래는. 오케이? 근데 특약이 있어. 어떤 특약? SN이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첫 항부터 믿어도 돼 라는 특약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SN이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Sn 빼기 Sn-1을 해서 나오는 일반항은 첫 항부터 믿어도 돼 가 특약인 거야. 오케이?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얘가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야. 반대인 거야. 오케이? 그럼 보편적인 상황은 Sn 빼기 Sn-1을 하면 일반항은 둘째 항부터만 믿을 수 있어가 보편적인 거야. 얘가. 오케이? 얘가 특수한 상황인 거고. 알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원래는 Sn 빼기 Sn-1을 연산을 해서 일반항을 만들어 내시면요 둘째 항부터 믿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째 항은 누가 되느냐? S1이 되는 겁니다. S1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특이한 상황이 뭐다? SN이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그 나온 일반항은 초항부터 믿어도 돼. 초항부터 써도 돼가 되는 거야. 구분되지? 자, RPM 문제 일단 종류별로 조금 풀이 좀 할게요. 자, 등차 수열 110 몇 페이지냐? 3페이지냐? 자, 114페이지부터 볼게요. 종류별로 한 문제씩만 풀면서 쭉쭉쭉 가겠습니다. 자, 897번. 자, 나 빨간색으로 쓸게. 자, 20, 17, 땡땡땡. 자, 두 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초항이 얼마다? 20이다.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됐죠? 그러면 초보들은 어떻게씩 세우냐면 A에는 A 더하기 n-1 D n-1 D 초보들은 이렇게씩 세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풀 겁니다.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지. 맞지? 이 공차는 얘들아 기억해라. n의 개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공차가 발견되면 마이너스 3n을 적는 거야 원래. 그리고 봐라. A1이 얼마입니까? 20이지. A1이 20이지. 그러면 1 대입해서 20이 나오게 숫자를 맞춰주는 거야. 얼마? 23. 보통 이렇게 맞춥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잘 안 써. 이게 초보들이 처음 쓸 때 쓰는 건데 빨리 갈아타는 게 좋아요. 웬만해서.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118이 되는 n 갖고 하세요. 라는 문제고. 다음 903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초보 풀이 보고 좀 중상급 레벨 풀이 볼게. 자, 얘는
A2지 그지? A2는 A 플러스 n-1D 즉 아래 첨자보다 D의 개수가 1 작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D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아래 첨자가 6이니까 A 플러스 5D. 그러면 더하면 2A 플러스 6D가 20. 마찬가지로 얘는 A 플러스 몇 D? 아 그래 3D. 얘는 A 플러스 4D. 그러면 계산하면 2A 플러스 7D가 24. 됐죠? 그러면 연립하면 AD 값 나오겠지? 이게 보통 처음 배울 때 쓰는 풀이. 오케이? 자, 뭐 만약에 레벨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다른 풀이를 씁니다. 근데 지금 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뺄게요. 일단은 뺄게요. 다음 유형 3 똑같고 908번 갈게. 자, 유형 4번 별 박으세요. 내신 단골 문제.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에 항을 추가한 수열입니다. 항을 추가한 수열. 항을 이렇게 추가했다고. 항을 추가한 수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팁 처리를 해주면은 수열을 새로 잡으세요.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A1부터 AN 수열 잡혀져 있지? 이거 쓰지 마. 새로 수열을 잡아. B1, B2 이렇게 새로 수열을 잡으세요. 그러면 항이 두 개 더 있으니까 BN 플러스 2 이렇게 수열을 새로 잡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 해놓고 공식 추가할게. 공식 AN 빼기 AN에 n-n은 D다. 자, 이 공식은 모구 수업할 때 증명해주고 갈 거니까 일단 지금은 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를 공식에 쓰겠다 이 소린 거야. 그러면 bn 플러스 2 빼기 b1 나누기 n 플러스 2 빼기 1는 얼마다? t다. 그러면 이 값이 100이고 요 값이 1이니까 n 플러스 1, 99 되죠? 자, 그러면 자연수 집어넣어서 뭐 보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찾으셔도 되고요.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다음 넥스트. 자, 900 12 자, 얘가 등차 수열 이룬데 이거 하나만 할게. 너무 쉬우니까. 자, 얘가 등차 수열 이룬데 그러면 뭐 쓸 수 있니? 등차 중앙서라는 거지. 두 개 더한 거 센터 2배. 즉 2x는 마구 마1. 됐죠? 겁나 쉬운 겁니다. 자, 등차 중앙 문제 팁 하나 넣을게. 당구장 표시 찍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는 3대 4대 5밖에 없어요. 알겠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는 3대 4대 5밖에 없어.
그러면 답이 3, 4, 5거나 6, 8, 10이거나 뭐 9, 12, 15 이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1초 컷하고 끝내버리시면 돼. 와, 웬일로 진우가 살아있네. 지금 갈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갈 것 같아? 이제 다 끝나가. 다 끝나가. 다음. 유형 6 별 쳐놓고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자,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한 놈이 A면 한 놈은 A 플러스 D, 한 놈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았다. 자, 등차 수열을 세근으로 가지는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세근의 합이 6이잖아요. 맞지? 세근의 합이 6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D가 2 나오거든? 말해주진 이랍니다. 세근 중 한 근을 알 수 있어. 세근 중 한 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근이라고. 등차 중앙이 근이 돼버려. 그러면 2 대입하면 이 친구 뭐 돼야 돼? 0 돼서 K 값이 나온다 이 말인 거지.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중앙을 이룬다는 건 뭐를 알 수 있다? 세근의 합으로 근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되지? 다음 919.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항이 36입니다. 마지막 항이. 초항 알고요. 공차 알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식의 합공식을 쓸 거야. 합공식. SN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끝항이 39, 초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n에 A 플러스 L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얘가 초항 끝항. 그러면 우리가 뭐만 찾아내면 되겠니? 항의 개수 찾아내면 되겠지. 이해되지? 선생님 저는 원래 최초에 있었던 요 공식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A 값, D 값 넣은 다음에 N 값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 별 차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라서 별 차이 없습니다. 선생님 N 값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N-1 D잖아. A 값 집어넣고 D 값 집어넣으면 N 값이 뜹니다. 됐죠? 다음 922. 자, 24, A1, A2, 땡땡땡. 아까 본 거지? 자, 이렇게 항을 추가했을 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니? 새로운 수열 만들으라고 했지. 맞지? 얘가 B1, B2, 땡땡땡. 얘는 BN 플러스 2.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알아냈어? 초항, 끝항 찾아냈네. 됐지? 자, 시작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합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이너스 120이라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뭐를 알 수 있게 됐어? 전체 합을 알 수 있게 됐어. 전체 합. 맞죠? 전체 합을 알 수 있어. 전체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140 나오네요.
전체 합이 마이너스 140 나왔어요. 전체 합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 요거 쓸 거야. 자,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항의 개수 몇 개죠? 1부터 n 플러스니까 n 플러스 2개지, 그지? n 플러스 2개입니다. 그리고 초항 더하기 끝항. 그러면 n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맞지? 다음 우리 앞에서 쌤이 별칭 유형 공식 써볼게. 아마 요쯤에 당구장 표기하면서 공식 적었다. 자, bn 플러스 2 빼기 b1 n 플러스 2 빼기 1은 뭐다? 공차다. 그러면 여기 24 쏘리 여기 24 여기 마이너스 44 아까 구한 n값까지 집어넣으면은 d가 등장하겠지. 됐죠? 자, 8번 유형도 별 치시고요. 자, 925번은 해설지 답이랑 조금 다를 건데 쌤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어봐. 끝났다. 한 4발만 풀면 끝나. 자,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45고요.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445래.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은 얼마니 물어봤어. 요거 무슨 문제다? 1초 컷 문제다. 알겠지?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없어.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개수가 균등함을 봐야 돼. 알겠지? 몇 개야? 10개. 몇 개야? 10개. 10개. 맞지? 그러면은 10개씩 더했으면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 이룬다. 그럼 얼마 더해졌어? 300. 그럼 얼마 더해지겠니? 300. 오, 쉽다, 그지? 바꿔볼게. 그래서 학교쌤이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어. S12 100, S22 300, S42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자, 아까랑 상황이 달라요. 개수가 다릅니다. 개수가 달라요.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100. 얘는 A1부터 A20까지의 합이야. 개수 다르지? 얘는 20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개짜리로 바꾸는 거야. 여기다가 요걸 빼서 10개짜리로 바꿔라고. 어떻게? 빼서. 됐니? 그러면 얘가 100, 얘가 200. 그러면은 나머지 A21부터 A30은 얼마? 300. A31부터 A40까지는 얼마? 400. 됐지? 그러면은 S40은 1항부터 40항까지의 합이잖아. 맞죠? 1항부터 40항까지의 합은 요렇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답은 1000입니다. 이해되지? 자,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알겠죠? 꼭 기억합니다. 별 하나 박습니다. 유형부에. 다음 유형 12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형 12 유형 12는 두 마리 풀게. 자, 37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이제 두 마리만 하면 돼. 잘 들어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AN이라 돼 있어. 맞지? A는 몇 항부터? 첫째 항부터. 그럼 이거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K는 얼마다? 4다. 이해됩니까? 자, AN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면 상수항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일반항 만드는 방법은 미분하고 2차 계수 빼고 그래서 일반항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야. 자, 이 친구는 얘들아 상수항이 있네. 맞지? 상수항이 있어도 일반항 만드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어떻게 만들면 돼? 미분하고 2차 계수를 빼주면 돼. 근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얘는 상수항이 있었잖아. 뭐가 붙어야 돼? n이 2 이상. 그러면 n이 1일 때는 a1은 얼마냐? 여기에 1 대입한 거. 오케이? 여기에 1 대입한 거. 5라고. 요것만 별도 계산해 주시면 돼. 되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RP 문제 채웁니다. 렛츠고.